잠깐만 나경원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나경원이 한 말이에요. 언론에 호소한다. 더 이상 왜곡된 프레임에 확대 재생산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.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표현 아니에요? 조국 장관이 가끔씩 페이스북에 이런 문구를 쓰죠. 제발 언론에 호소한다. 뭐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서울대 파리학번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요? 저도 이거 암기했다 사용해야 되겠는데.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심지어는요, 나경원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 구속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야. 딱 그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국회의원 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나 보죠? 언론에 호소한데 더 이상 왜곡된 프레임 확대 재생산은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.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축소 계속 그 재생산이 아니라 축소 은폐하고 있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하고. 제 말이요. 조국 때 보도량처럼 나경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아마 저는 나경원이 원래 4.15 총선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간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예견이 틀렸지만 이 코로나 탓입니다. 제가 미래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. 근데 아마 그렇게 언론에 나왔다면 정말 난리 났겠죠.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. 그리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. 국정감사 나가게 해달라. 아직도 현역 의원님도 아시는 모양이세요. 참. 국감 나오게 되면은 정말 누덕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요. 국감 나와서 자기가 좀 눈물을 보이면 동정 어린 어떤 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더 누덕이 될 수도 있다.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계속 은폐해주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국감에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좀 앞뒤 분간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죠. 그리고 그리고 뭐 엄마의 마음으로 뭐 서울대 연구실 쓰는 거 뭐 했다고 하는데 지인 아는 사람 통해서 요즘 댓글에 그런 거 많죠. 내가 그러면은 서울대 연락하면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연락하면 서울대가 연구실 우리 애도 쓰게 해주냐. 그 말도 안 되는 엄마 찬스의 가장 전형 아닙니까 이게. 네. 거기다가 아들이 미국 학생이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얘를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외국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래도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있었고 거기서 진학하려고 우리나라의 연구실을 왜 이용을 하냐고. 그것도 국립대 서울대 연구실을 참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.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으로 나경원의 케이스를 잘 기억들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냥 완전 뜻고르식. 그게 똘똘 뭉쳐진 사람. 그리고 선거에 떨어져도요. 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내가 부족해서 선거 떨어진 거 아니야.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느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. 언론이 자기 편이 아닐 때 기사 몇 건 나온 거 가지고도 제발 더 이상 왜곡된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을 말아주기 바란다. 이걸 당하는 정경심과 조국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되게 가짜뉴스를 갖고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보도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겠다는 거잖아. 니들 말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때 그 언론에 편성해가지고 정경심 구속시켰다고 말했던 사람이 판사 출신의 나경원이고 윤석열 장모의 재판했던 사람이 나경원의 남편입니다. 이런 카르텔이 있는 상황에서.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요즘의 발언을 보면은 일반 국민의 시각,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마치 정몽준이 버스 차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청문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후보 토론을 위해서 그걸 암겠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역겨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. 나경원도 마찬가지예요. 나경원이 일반 국민의 심정을 알아줄 거다. 서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거다. 이거 착각입니다. 그래서 저는 나경원도 나쁘고 나경원을 뽑은 유권자들도 실은 그 좀 반성을 해야 된다. 이런 사람 뽑으면
귀족 정치하는 겁니다. 근데 좀 약간 틀린 말 했어. 아무리 재벌이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알아둬야 돼요. 차비 알아둬야지 당연히. 왜냐하면 그래야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야 차비가 너무 적어서 뭐 철도공사 같은데 적자가 난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. 그래서 저는 그런 실 치지 마. 그래서 저는 이런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공감력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새치혀로 막 선동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약 21대 국회 왔다 그러면 또 서민들 팔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, 결국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집 살기가 잃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. 근데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집 문제로 고민을 해봤을까요, 나경원이? 아니면 뭐 다른 문제로 고민해봤을까요? 아마 제 생각에 유일한 고민은 그 둘째에 관련된 고민만 아마 있었을 겁니다. 인생에서. 그렇죠. 유나가 결국에는 가장 뭐 머릿속에는 그런 거였을 텐데 바로 그 지점이죠. 나경원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야기 안 하고 생략된 게 있어요. 장애인 딸이니까라고 봐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먹히겠죠. 장애인 딸인데 엄마가 그걸 막 뭔가를 해주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사악한 머리를 쓰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자, 나경원 씨 한번 당해보니까 어떠세요? 궁금하시죠? 한 120만 건 보도가 한번 나오면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. 왜곡된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만 뭐가 왜곡되고 뭐가 그렇습니까? 어떤 프레임이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? 여기까지.